안녕하세요. 호주역 클럽 여러분, 카일 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각 주정부별로도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주정부 후원 스트림에 할당을 받았는데요. WA주, 제가 거주하고 있는 퍼스가 위치한 WA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WA주는 올해 190 비자에 대해서 1100짜리, 그리고 491 비자에 대해서 340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호타를 어떻게 소진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서호주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190 비자, 491 비자 그 주정부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직종 리스트가 제너럴 스트림하고 그래주얼 스트림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너럴 스트림에 대한 직종 리스트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한정적으로 의료 관련 직종들을 싹 모아놨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Graduate Occupation List는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고요. 이 Western Australian Skilled Migration Occupation List, 이게 제너럴 스트림에서 쉐줄 1과 쉐줄 2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쉐줄 1하고 쉐줄 2가 어떻게 틀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쉐줄 1을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지난 그 제너럴 스트림에 대한 그 직종 리스트처럼 의료 관련 직종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보시다시피,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레지스터드 너스에 대한 건데요. 이 레지스터드 너스 NEC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작년 지난 회계연도에 오픈했던 그 직종 리스트에는 NEC는 없었거든요. 이 NEC라는 거는 Not Elsewhere Classified라고,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간호학업을 마치고 바로 기술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술심사 결과를 Registered Nurse NEC로 받게 됩니다. 특기가 없다는 얘기죠.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Registered Nurse 해갖고 요 뒤에 이렇게 괄호치고 이러한 특기가 부여되어 있는 RN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쌓고 기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 특기 번호가 부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경력에 대한 증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NEC라는 거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호주에서 졸업한 사람들, 특기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제너럴 스트림 쉐줄 1에 해당하는 요건만 충족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특기에 대해서 부여를 받지 않아도 주정부 후원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쉐줄 2예요. 쉐줄 2가 이 제너럴 스트림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의료계통만 제너럴 스트림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카운턴트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상당히 많은 직종이 제너럴 스트림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링레이어, 네, 벽돌공이죠. 그리고 셰프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쿡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 모터 메카닉도 들어가 있고요. 페이스트리 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한국 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타일러 직종도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트레이드 직종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한국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트레이드 직종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호텔 오 모텔 매니저 직종도 들어가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아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레스토랑트 매니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어베일러블로 떠 있죠. 네, 이러한, 그러니까 반드시 학사 학업을 통해서 노미네이트 할 수 있는 직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드 직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카펜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제너럴 스트림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한번 그레주얼 아큐페이션 리스트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어요. 어카운턴트 들어가 있고요. 셰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쿡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아까 그 제너럴 스트림의 그 쉐줄 2와 차이점이겠죠. 하지만 뭐 많은 직종들이 여전히 유지가 됐어요.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호텔과 모텔 매니저도 들어가 있고요. 이 위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깜빡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카페 오 레스토랑 매니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그레주얼 스트림은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 않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제너럴 스트림에 있었던 타일러는 없어요. 그리고 모터 메카닉도 없습니다. 아까 쿡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직종 간에 그레주얼 리스트라고 해서
더 많은 직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게요. 어카운턴트를 한번 볼게요. 그레주얼 오큐페이션 리스트에서는 어카운턴트가 클로즈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쉐줄 2에서 제너럴 스트림의 쉐줄 2에서 보면 어카운턴트가 어베일러블하게 나와 있죠.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직종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양쪽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힘들고, 내가 노미네이트한 직종이 어느 쪽에서 어베일러블로 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양쪽에서 다 떠 있을 수도 있죠. 그레주얼 리스트에도 어베일러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너럴 리스트에서도 어베일러블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직종 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직종은 그레주얼 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럴 스트림 쉐줄 1, 쉐줄 2 그리고 그레주얼 스트림에 따라서 어떻게 요건이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쉐줄 1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호주에 살고 있어야 돼요. 자, 호주 내에 살고 있을 조건이에요. 서호주가 아니라 호주 내에. 네, 그냥 in Australia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서호주에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meet English requirements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you need to show proficient English table 1 여기 있죠. 네, if your occupation is an underscore major occupation group 1 or group 2 occupation.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직종이 underscore major occupation group 1에 속하거나 group 2에 속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 1에 있는 proficient English를 최소한으로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네 직종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냥 competent English만 맞추면 돼요. 자, proficient English는 잘 아시다시피 IELTS 7.0에 상응하는 점수들이죠. 네, competent English는 6점에 상응하는 점수예요. 그러면은 이 쉐줄 1에서 이 안데스코 코드가 1 혹은 2로 시작하는 직종이면 반드시 7.0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너럴 스트림의 쉐줄 1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관련 직종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모든 직종이 다 안데스코 코드 2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프로피션트 잉글리시가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테이블 2를 쓸 일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너럴 스트림으로 쉐줄 1에 있는 직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IELTS 7.0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Meet Work Experience Requirements라는 게 있어요. You must be able to claim at least 5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your expression of interest in skill select. 자, 적어도 점수표상에서 5점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클레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at least 1 year of Australian work experience. 호주 내에서의 경력은 1년만 있어도 5점을 클레임할 수 있죠. 반면에 호주 바깥에서의 경력은 at least 3 years예요. 적어도 3년의 경력이 있어야 5점을 클레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바깥의 경력을 이용하고 싶으면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호주 안에서의 경력을 이용하고 싶으면 1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점수표에서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계산할 때 요청되는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기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provide a contract of employment. 자, 적어도 12개월을 넘어가는 job offer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job offer는 자, at least 35 hours per week. 자, 주당 35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력 조건에 요구되는 그 경력은 주당 20시간이면 되지만 job offer에 대한 거는 주당 35시간 이상의 job offer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employment in Western Australia여야 되고 풀타임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경력 조건과 job offer 조건이 동시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너럴 스트림 쉐줄 2를 한번 볼게요. 쉐줄 2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호주 안에서만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되고, English requirements 여기서는 그 안데스코 코드가 1이나 2 이외로 시작하는 그 직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3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1과 2가 아닌 경우에는 컴피턴트 잉글리시만 있으면 돼요. 단 1과 2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프로피션트 잉글리시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Provide a contract of employment. 자,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쉐줄 1에 나온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없는 건 뭐예요? 경력 조건이 없죠. 경력이 없어도 1년의 잡 오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제너럴 스트림의 쉐줄 2에 속한 직종으로 주정부 후원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일 수 있어요. 특히나 호주 내에서 학업을 마친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그레주드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 그레주드 스트림 리ኳ어먼트를 한번 볼게요. 역시 live in Australia, currently residing in Australia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조건이죠. 왜냐하면은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Meet Western Australian Study Requirements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이상 서호주 안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프로바이더한테서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Certificate 3 level or above 혹은 바첼러 뭐 이런 마스터스 디그리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학위를 서호주에서 시작해서 서호주에서 수여를 받았어야 돼요. 2년 이상의 학업을.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딸린 것들은 이제 그 서호주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프로바이더가 뭐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모두 설명하다 보면은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역시 English requirements 있고요. 여기도 아까 Schedule 2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안데스코 코드 1이나 2로 시작하면 Proficient English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Competent English만 있으시면 돼요. 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Meet the work experience or employment contract requirements. 자, graduate stream은요. work experience 조건을 만족을 시키던가 아니면 job offer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점은 뭘까요? You must have at least 6 months Australian work experience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자, 그리고 혹은 have a 6 months contract of employment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in Western Australia.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호주 내 경력이 6개월 있거나 6개월 이상의 job offer를 받는 건데 이 6개월 경력 조건은요. 오스트레일리안 워크 익스피리언스예요. 반드시 서호주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job offer 같은 경우는 employment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in Western Australia예요. 서호주에 위치한 고용주에게서 job offer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요거는 기본적인 큰 틀은 아까 쉐줄 1과 쉐줄 2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You must show at least 6 months of Australian work experience within the last 5 years. 그쵸? work experience 여기서는 다만 over the last 10 years라고 이제 경력에 대한 그 인정하는 그 기간이 넓어지는데 graduate stream 같은 경우는 in the last 5 years예요. 최근의 경력을 조금 더 요청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20시간 이상. 반면 contract of employment는요. 역시 35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컴바인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job offer를. 그리고 at least 6 months remaining from the date of your application for state nomination. 스테이 노미네이션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서호주가 상당히 조금 닫혀있는 스탠스로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올해 쉐줄 1과 쉐줄 2를 구분을 하게 되고 또 이 쉐줄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을 달리 해놓은 거 보면은 조금 더 피키하게 선택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조금 더 문을 넓게 열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 제너럴 리스트에 제너럴 스트림의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이러한 트레이드 직종 그리고 이렇게 매니저 직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상당히 문을 활짝 열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호주 안에서 공부를 마쳐가시는 분이나 이미 마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경이 당분간은 닫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서호주에서 공부했어야 된다는 조건도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다른 주에 위치한 인재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주주로 공부를 하러 오실 분들한테도 이게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주정부 후원이라는 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죠. 네, 이 직종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혹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종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베일러블 하다가 이 직종이 우리 마켓 상황을 보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네 라고 하면 뭐 언더 리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리뷰를 통해서 이 직종이 유지가 될 것인가, 혹은 이 직종을 일시적으로 닫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상당히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학업을 시작하러 들어오신다라고 보면은 적어도 학업이 2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때까지 이 직종 리스트가 그리고 이 요건이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벌써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2번 정도는 바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호주가 어떠한 스탠스로 변해가느냐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호주 내에서 혹은 호주 안에서 이제 주정부 후원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노미네이트한 직종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잡 오퍼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마련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본인의 상황을 좀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 보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제너럴 스트림으로 많은 직종을 더 확대를 했다는 게 상당히 기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 트레이드 직종들을 많이 넣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조금 파지티브한 소식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조금 마음이 좀 홀가분하네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를 받아볼 수 있어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이 영주권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 유학 클럽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네,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또 올라오면 제가 빠르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